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혜를 개발하는 공부, 사리연구 훈련 과목 중에 회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회화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라고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그리고 제1절 정기훈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회화는 어떤 과목이라고요? 네, 사리연구 훈련 과목입니다. 회화란 강연과 달리 주어진 주제에 대해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며 얻은 소득이나 그리고 생활 중에 느끼고 깨달은 바를 자유롭게 말하게 함으로써 지혜를 개발하는 공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연과 회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강연과 회화의 공통점. 네, 맞습니다. 말로 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경전 공부는 혼자서 할 수 있나요? 경전 공부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연과 회화는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 하고 그렇게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하면 혼자 지혜를 밝혀서 깨닫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과 회화는 나의 지혜를 단련하는 동시에 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마하는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교서 6대 요령에서는 강연과 회화는 구속과 자유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는 공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과 회화는 어떤 공부죠? 사리연구 과목으로서 해두를 단련하는 거죠. 해두를 단련시키는데요. 해두를 단련할 때 너무나 자유를 주면 어떨까요? 느슨해져서 참다운 밝음을 얻지 못하고요. 또 너무 구속을 주면 눌려요. 그 구속에 우리가 기가 눌리듯이 눌려서 참다운 밝음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강연의 일정한 문제로는 그 해두에 구속을 주어서 단련시키고 또 회화로는 그 해두에 자유를 주어서 단련시켜서 이 구속과 자유 두 사이에서 사람의 해두로 하여금 넘침이 없이 과불급이 없이 진정한 해광을 얻도록 함이라 하고 초기 교서 6대 요령에 밝혀주고 계셨습니다. 강연은 구속 중에 지혜를 단련시키는 것이라면 회화는 자유로운 중에 지혜를 단련시키는 공부입니다. 교단 초창기에 초창 당시 총부에서 훈련을 많이 났겠죠. 네, 그때 회화 시간에 중앙 선방에 이렇게 회화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회화를 하시나요? 동그랗게 모여서 하시죠. 이렇게 앞을 바라보시는 건 아니고 동그랗게 앉아서 하시잖아요. 둥글게 앉아서 회화를 하는데 처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회화봉, 죽비처럼 이 회화봉을 잡는데요. 그래서 처음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회화를 시작을 해주시는데 어때요? 나이 많은 사람만 하나요? 나이 적은 사람만 하나요? 아니죠. 우리 회화 공부는 어때요? 자유롭게지만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회화봉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다 그렇게 하셨죠? 안 하셨나요? 예, 옛날 초창 당시에 공부할 때는 이 회화봉, 죽비를 내가 말했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봉을 받으면 어때요? 쑥스러워도 이 봉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는 자유롭지만 또 편안하게 말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을 때 저 사람이 할까? 저 사람이 할까? 어떻게 눈치 보고 계시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회화봉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면 어차피 내가 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회화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아,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적은 사람이니까 너가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디씩을 해야 되는 공부법인데요. 그날 이 회화봉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활하던 중에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권을 발표했고요. 그날 또 시간이 부족해서 발표 차례가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모였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회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땠을까요? 그때 초창 당시 공부인들은 어땠을까요? 일을 하면서 선을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모든 것이 나 오늘 저녁에 대종사님 모시고 공부가 있는데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해요? 공부했겠죠. 여러분들도 강연 주제가 딱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풀어보지? 어떻게 모든 생각이 거기에.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제를 잡을까 고민하듯이 그때도 공부인들은 그렇게 오직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으시면서 회화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회화 시간 발표자가 시간이 많을까요? 그 1시간 안에 6명, 8명, 10명이 모여서 회화를 하셔야 되는데 각각 5분씩, 3분씩, 1분씩 배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회화를 진행하는 것도 단장의 몫인데요. 그처럼 어때요? 너무 많이 내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감상된 바를 자유로이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바로 회화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회화 시간에 나 안 해, 여러분들. 예, 오늘 또 이제 제가 이따 회화 시간에 보실 거예요. 어떠세요, 교도님들? 예, 안 해 하지 않으시고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해왔더니 이렇더라. 술술술술. 우리 스타원님 어때요? 아주 교전을 열심히 봉독하시니까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나타나시는데 단련이 안 돼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월초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자는 거는 이렇게 뜻을 알았으니 아니면 하고 계시는 분은 더 열심히 하시고 내가 단련이 안 됐으니 한 번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 잘하는 게 어렵다 하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말 잘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강원국 작가는 어른은 어른답게 말해야 된다라는 책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는데요. 첫째는 오락가락하지 말아야 된다. 그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중심은 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제 한 말과 오늘의 한 말이 일관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심, 자기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면 그게 바로 진심, 그게 일관성 있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둘째는 배울 점이 있어야 해요. 말을 잘할 때 첫 번째는 오락가락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배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말은 적게 말하고 많은 것을 들려주시고 또 어때요? 본보기가 되시죠. 어른들의 말은 본보기가 되어서 그저 그렇게 있으신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배울 점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감정을 절제하셔야 돼요. 감정을 절제해서 의젓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넷째는 나답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란 어때요? 나의 표현이시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지거나 투박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원국 작가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책에서 우리 말을 잘하는 방법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 어제 또 저도 그랬어요. 회화는 잘하겠는데 강연이 어렵다 하시죠? 그렇죠. 초창 당시 이청춘 선지님께서는 보통 자담을 하실 때는 청산유수같이 술술 앉아서 하실 때는 막 술술술 말을 잘하셨답니다. 그러나 강연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피하기, 다음에 할게, 그 다음에 할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하셨는데, 예. 근데 이 선지님이 말년이
되셔가지고 후진들에게 계속 당부를 하셨대요. 후진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절대 회화나 강연을 할 때 피하지 말고 서툴더라도 꼭 하라는 말씀을 당신 말년에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셔야 돼요. 후회. 예. 그래서 두루두루 단련해야 된다. 회화와 강연은 두루두루 단련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회화는 쉬운데 강연은 어렵다. 근데 회화는 쉬울까요? 어때요? 회화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오늘 패스. 나 할 말 없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또 회화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또 첨부해 놓았습니다. 회화를 잘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주로 말해야 합니다. 법문이나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에는 법문의 출처와 누구의 말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우리 교전에서 우리 꼭 수타원님 법문의 인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그 인용 어디가 출처가 정확한지 우리 뭐 카더라가 아니라 어디 출처에 정확하게 밝혀서 말씀을 그 말을 듣고 아까 우리가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권 그리고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인용을 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할 때는 어때요? 꼭 필요한 말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노파심이 있으시잖아요. 걱정돼요. 그래서 이것도 막 10가지를 얘기해 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10가지를 그 시간, 1시간 안에 10명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을 해야겠다. 회화 시간에 오늘은 꼭 이 말만 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전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세 번째, 정말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삼킬 필요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회화를 하다 보면 막 끼어들고 싶어요. 막 끼어들고 막 반론이나 변론도 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건데요. 그럴 때 참고 들으시면서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같은 회화하는 공부인으로서 공감과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넷째는 계속 강조했는데요. 회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회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회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그 전부 오늘 내가 여기에 모인 이상 나는 한마디는 꼭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하셔가지고 서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두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그쵸? 그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까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무엇보다 어떤 마음, 꽉 찬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텅 빈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에 대한 선입견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해서 들으면 말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고 더 유념하셔서 회화 시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는 발표자의 말에 평가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대종경 수행품 11장에 보면 회화 시간에 전음광 선지님이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다른 점이란 문제로 이야기를 한 후에 대종사님께서 덧붙여서 법문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덧붙여서 법문을 해주셨을 뿐 그 선지님의 발표에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종경의 여러 장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강연과 달리 회화는 공부인이 어떠한 내용이라도 자유로이 말하며 해두를 단련하는 과목이라는 것, 그리고 따라서 평가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산종사 법문집 제3집 훈련편 44장인데요. 우리가 처음 교단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양하고 또 강연 회화를 했다. 그때 꾸준히 한 사람은 모두 큰 인격을 이루었는데 자기 재주 믿고 빠진 사람은 몇 해 뒤에 처지고 말더라. 훈련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리연구 훈련 과목 중 회화를 공부하셨습니다. 저희 회보 3면에 보시면 교화단의 회화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회화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또 두 번째는 회화가 강연과 달리 격을 갖추지 않음에도 해두가 단련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이 회화를 진행할 내용입니다. 이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단장님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회화 공부하셨으니까 그동안과 조금은 다른, 조금은 유념하셔가지고 회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교화단 마음공부 책으로 정신수양 과목 그리고 사리연구 과목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또 하고 어때요? 꾸준히 하는 것. 절로 될 때까지 넘치지 않습니다. 이건 절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이고요.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회화에 대해서 연마하고 단련하는 시간이 되시길 염원드리며 이상으로 회화 과목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